2023년 12월 31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본점. 35년 근속자 박성호의 정년퇴직식이 열렸다. 회의실에 모인 후배들과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인사팀장이 금시계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성호는 묵직한 시계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무게가 왠지 낯설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벼운 상자 하나로 정리되는구나. 퇴근길, 아니, 이제는 퇴근이라는 말조차 어색한 그 길을 걸으며 성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찾아온 공허함.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설렘보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다가왔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김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고생했네. 그녀의 인사는 짧았고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성우는 방으로 들어가 양복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전 8시 평소 출근 시간에 눈을 뜬 성우는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이미 운동을 다녀온 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깜짝이야. 왜 벌써 일어났어? 미숙의 첫마디는 반갑지 않았다. 그냥 습관이 돼서.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제 집에 매일 붙어 있을 거야? 미숙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숨 좀 쉬자. 당신 출근하고 나면 내 시간인데 이제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어떡해? 성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에게 던지는 말치곤 너무 차갑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참았다. 미안해. 적응할게. 그날부터 성우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눈치를 봐야 하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 오전 내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숙은 청소기를 돌리며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저기 다리 좀 들어줘. 성우는 자리를 옮겼다. 5분 후 또다시 거기도 청소해야 하는데. 그는 또 옮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점심 뭐 먹을까? 내가 라면 끓여줄까? 됐어. 알아서 먹어. 미숙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자기 것만 차려 먹었다. 성우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다. 내가 손님인가, 불청객인가. 오후가 되자 미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저녁은? 성우가 물었다. 알아서 해결해. 늦을 거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고요해졌다. 성우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그는 깨달았다. 35년간 기다려온 은퇴 후의 삶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방해되는 존재였다. 금시계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다.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쓸모없음의 증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아내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전 7시 기상, 8시 운동, 9시 귀가 후 샤워, 10시부터 12시까지는 드라마, 시청, 오후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문화센터 수업, 저녁 6시 귀가, 간단한 저녁 준비, 9시 취침.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고 그 속에 성우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성우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다. 아침에는 미숙이 나가고 나서야 커피를 내렸다. 신문은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넘겼다. TV는 볼륨을 최소로 줄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성우는 용기를 내어 집안일을 돕기로 했다. 미숙이 외출한 사이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했다. 창문도 닫고 화분에 물도 줬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깨끗해진 집을 보고 놀라겠지. 고마워할 거야. 기대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뭐 한 거야? 미숙이 집에 들어서며 인상을 찌푸렸다. 청소 좀 했어. 도와주려고. 청소기는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렸어? 순서가 있는데. 그리고 이 화분은 물 주는 날이 따로 있다고. 그녀는 화분을 들어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앞으론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의가 부담이 되는 관계라니.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며칠 후 장을 보러 가자는 미숙의 제안에 성우는 반가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함께 시장을 걸으며 이것저것 고르는 시간이 오랜만에 즐거웠다. 이 고기 살까? 성우가 물었다. 너무 비싸. 저기 가면 더 싼 데 있어. 미숙이 손을 휘저었다. 계산대에서 성우가 카드를 꺼내자 미숙이 말했다. 당신 이제 연금 받는 거 알지? 함부로 쓰면 안 돼.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 말에 성우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다. 내가 번 돈인데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저 프로그램 재미있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이런 거 안 봐. 미숙은 채널을 돌려버렸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 누운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결혼 40년 함께 산 시간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어느 날 성우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그래, 나도 비슷해. 와이프가 집에서 뭐 하나 하면 잔소리야.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나아. 친구의 말에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도서관, 공원, 카페.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피해 다녀야 하지? 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밖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3월 어느 날 미숙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 그래. 며칠 가는데? 3박 4일. 오래간만에 여행이야.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미숙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 남자들끼리나 어울려. 우리 모임은 여자들끼리야. 당신 끼면 어색하잖아. 그래도 우리 부부도 여행 한번. 됐어. 당신도 친구들 만나든가. 나는 내 생활 있어. 그날 밤 성우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야, 우리 여행 한번 갈까? 하지만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그는 혼자 남았다. 미숙이 여행을 떠난 4일간 성우는 처음으로 집에서 자유를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 먹고 싶은 것을 해먹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함께 누릴 사람이 없으니까. 미숙이 돌아온 날 그녀는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여기 정말 좋더라. 다음엔 일본 가려고. 성우는 물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또?
당신은 왜 자꾸 끼려고 해? 내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아내에게 자신은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짐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의 인생에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성우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다. 먼저 낚시를 배우러 갔다. 낚싯대와 장비를 사고 강가에 나가 앉아 있는 시간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장비를 정리하자 미숙이 말했다. 그거 얼마 줬어? 연금 받는 주제에 돈 낭비하네. 다음엔 요리 교실에 등록했다. 남자들도 많이 온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 첫 수업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집에 가져왔다. 당신이 이걸 만들었어? 맛은? 미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한 입 먹더니 짜내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수업료에 대해서는 그 돈이면 식당에서 몇 번 먹겠네라고 했다. 기타를 배우려 악기점에 갔다가 가격을 보고 돌아왔다. 서예 학원 등록을 알아봤다가 늙어서 뭐하러 글씨 배워라는 말에 포기했다. 무엇을 하려 해도 미숙의 반응은 같았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쓸데없는 짓. 성우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있었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였다. 연금과 저축은 둘이 나눠 쓰는 돈이었고 그녀는 항상 우리 노후 자금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성우의 행복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성우는 미숙에게 물었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해. 우울증? 할 일 없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해. 돈 들여가며 상담은 무슨. 그날 이후 성우는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성우는 그저 집안의 그림자처럼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인가? 이게 함께 늙어간다는 의미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5월 초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성우는 반가운 마음에 그래, 그래. 라고 대답했다. 손주를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었다. 토요일 오후 성우와 미숙은 딸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미숙이 말했다. 오늘 당신 말 좀 적당히 해. 사위 앞에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나도 조심할 건 알아. 성우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5살 민준이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성우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사위도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사위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딸은 육아 에피소드를 나눴다. 성우도 가끔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참여했다. 식사 중반 미숙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지연아, 너희 아버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성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딸이 궁금한 듯 물었다.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아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밥도 혼자 못 챙겨. 미숙이 말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번졌다. 아빠, 진짜요? 딸이 웃으며 물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게, 맞아. 어제는 라면도 못 끓여서 내가 해줬잖아. 미숙이 덧붙였다. 사위도 미소를 지으며 은퇴하시면 다들 그러시죠라고 거들었다. 그때 민준이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해? 그 말이 성호의 가슴을 관통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 모두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쉬시는 거야. 딸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쉬기만 해? 민준이 다시 물었다. 응,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시간들이 순식간에 쉬기만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성호는 거의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말들만 맴돌았다.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어 밥 하나도 혼자 못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미숙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다. 평생 일궈온 명예가 단 한 번의 저녁 식사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돈 안 버는 사람을 보고 있었고 딸은 쉬기만 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35년간 부장이었고 40년간 남편이었고 30년간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쓸모없는 존재. 그것이 가족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었다. 그날 밤을 계기로 성호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다. 연금 통장, 저축 통장, 퇴직금이 들어간 정기예금 통장. 하나씩 잔액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자산을 합치면 약 5억. 집을 팔면 15억. 절반으로 나누면 각자 10억 정도. 연금은 월 250만 원. 반으로 나누면 125만 원. 혼자 살 수 있어. 성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25만 원이면 월세 방 하나 얻고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화려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아도 됐다. 그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생활비 계산, 새로운 주거지 물색.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렸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며칠간 성호는 조용히 준비를 했다. 부동산 앱을 내려받아 원룸과 오피스텔을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메모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었다. 그 과정에서 성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는지를. 언제부턴가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 감정을 숨겼다. 그렇게 살면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었다. 일주일 후 미숙이 또다시 여행 계획을 세웠다.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경주 가. 2박 3일. 성호는 이번에는 묻지 않았다. 그래, 잘 다녀와. 여행 준비를 하는 미숙을 보며 성호는 생각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녀가 여행 가방을 싸는 동안 그는 서재에서 이혼 관련 자료를 읽었다. 황혼 이혼의 증가 추세, 재산 분할 기준, 연금 분할 제도. 여행 전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미숙은 금방 잠들었지만 성호는 잠들지 못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이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의 기억도 떠올랐다. 무시당한 순간들, 눈치 보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성우는 깨달았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기도 한다는 것을, 혹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떠났다. 잘 다녀와. 성우는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혼자 잘 있어. 밥 챙겨 먹고.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다. 역 근처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 70만 원. 사진을 보니 작지만 깔끔했다. 여기다. 그는 중개사에게 연락했다. 내일 방 볼 수 있을까요? 이틀 뒤 성우는 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35평 아파트에서 12평 오피스텔로의 이동. 숫자로만 보면 초라했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필요한 생활용품.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한 캐리어와 몇 개의 박스에 담았다. 사진첩을 보다가 손이 멈췄다. 젊은 날의 미숙과 자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성우는 사진첩을 조용히 닫았다. 미숙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성우는 모든 짐을 새 집으로 옮겼다. 거실 소파에 편지 한 통을 놓아두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돌아오면 연락 주세요. 편지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다. 새집 오피스텔, 그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침대도 책상도 TV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 공간에는 잔소리도 눈치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숙이었다. 집에 왔는데 당신 어디 갔어? 짐도 없고.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지금 나가 있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들어와. 성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불편했지만 자유로웠다. 4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 그것은 쓸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미숙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이야? 멋대로 집 나가고. 성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바로 그거야. 4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함께 산 게 아니었어. 난 당신 집에 사는 불청객이었어.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랬어? 미숙이 반박했다.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매일 그랬어. 내가 뭘 해도 잔소리, 눈치, 비난.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아니라 짐이었어. 돈 안 버는 쓸모없는 사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미숙은 처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울었고 마지막엔 침묵했다. 성우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면 돼. 카페를 나서며
미숙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성우는 본격적으로 생활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가구였다. 중고 사이트를 뒤져 저렴한 침대와 책상을 구했다. 배송 기사의 도움 없이 혼자 조립해야 했다. 설명서를 보며 나사를 조이는데 땀이 흘렀다. 이런 것도 해본 적 없었는데 3시간 만에 겨우 침대를 완성했다. 삐뚤었지만 뿌듯했다. 다음은 생활용품, 프라이팬, 냄비, 접시, 수저. 마트를 돌아다니며 하나씩 골랐다. 40년간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이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다. 프라이팬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 젊은 커플이 옆에서 행복하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성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장바구니를 밀었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요리를 시도했다. 라면.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그런데 물의 양을 잘못 잡았다.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싱거웠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네. 그는 웃으며 싱거운 라면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했다. 세탁도 문제였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부었다. 그런데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다. 대충 부었더니 거품이 너무 많이 났다. 헹굼을 3번이나 돌려야 했다. 빨래를 꺼내보니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 색깔별로 분리해야 했구나. 성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간 실수의 연속이었다. 밥은 질거나 딱딱했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깨졌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더 날렸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가 배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것.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다. 밥은 물 조절을 배웠고,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했고, 청소는 순서대로 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첫날 같네. 68세에 시작하는 독립. 늦었지만 의미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허름하지만 깔끔한 자신의 식탁.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에는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기였다. 오늘은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에 성공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맛있었다. 내일은 국을 끓여봐야겠다.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지만 그에게는 성취의 기록이었다. 주말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 미안하구나.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요. 아빠 결정 존중할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성우는 울컥했다. 딸의 이해가 고마웠다. 모든 가족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딸 하나만큼은 자기 편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공원 산책, 도서관에서 독서, 점심은 직접 해먹거나 간단한 외식, 오후는 취미 생활, 저녁 식사 후 산책. 규칙적이고 단순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유였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이 작은 자유들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성우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 문제였다. 연금 125만 원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면 65만 원이 남았다. 관리비, 통신비, 식비를 제하면 빠듯했다. 뭔가 해야 하는데. 그는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68세 남성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었다. 그러다 눈에 띈 공고 하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나이 무관. 시급 9,860원. 성우는 망설였다. 35년간 은행 부장을 지낸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는 전화를 걸었다. 네, 거기 아르바이트 모집 받는데요. 아, 네. 몇 살이세요? 68입니다. 괜찮으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면접은 간단했다. 편의점 사장은 40대 여성이었다. 야간은 손님이 많지 않아요. 대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진열하는 일이 있어요. 힘드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첫 출근 날 성우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다. 밤 9시 50분 그는 편의점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사장 정미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미라는 친절했다. 계산대 사용법, 물건 진열 방법, 청소 순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다.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 밤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술 취한 손님, 담배 사러 온 학생, 야식 사러 온 직장인.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이거 얼마예요? 담배 한 갑이요. 결제 안 돼요. 질문이 쏟아졌고 성우는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새벽 3시 손님이 뜸해지자 미라가 말했다. 이 시간부터 아침까지는 보통 조용해요.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시면 돼요.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성우는 솔직히 힘들었지만 참았다. 새벽 6시 교대 시간. 미라가 출근하며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성우는 밖으로 나왔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68세의 편의점 알바라니.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최소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자 야간 근무에 적응했다. 손님 응대도 능숙해지고 물건 정리도 빨라졌다. 새벽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택배 기사가 인사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느 날 밤 대학생 손님이 라면을 사며 말했다.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네. 성우는 놀라서 물었다. 이 나이에도 일하시잖아요.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멋져요. 그 말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학생이 나간 후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에게 받지 못한 존중을 낯선 손님에게 받다니. 한 달간의 급여를 받았다. 약 18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다. 성우는 그 돈으로 새 운동화를 샀다.
이제 산책도 더 많이 다녀야지. 작은 사치였지만 죄책감이 없었다. 자기 돈이니까. 낮 시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서예 학원에 등록했다. 이 나이에 늦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붓을 잡고 먹을 갈았다. 서툴렀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평화로웠다. 다음은 기타였다. 중고 기타를 싸게 구해서 유튜브로 독학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가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후 드디어 사랑했지만의 전주를 연주할 수 있게 됐다. 해냈다. 성우는 혼자 박수를 쳤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과도 친해졌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편의점에서 일하고 서예 배우고 기타 치고 바빠 죽겠어. 웃으며 대답했다. 부럽네. 나는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는데. 형님도 뭐 시작해보세요. 재밌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딸이 찾아왔다. 아빠, 성우는 깜짝 놀랐다. 지연아, 어떻게 해? 궁금해서 왔어요. 아빠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딸은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 아버지. 그 모습이 딸에게는 낯설면서도 대견해 보였다. 퇴근 후 둘은 가까운 카페에 앉았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다. 응, 행복해. 정말로. 처음엔 걱정했어요. 아빠가 혼자 어떻게 살까? 근데 보니까 잘 사시네요. 응, 내 아빠도 할 수 있어.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러워요, 아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울 앞에 섰다. 2개월 전에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았다. 이게 진짜 나구나. 그는 웃었다. 68세에 찾은 진짜 자신. 1년이 흘렀다. 성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매일 쓰는 일기장이었다. 벌써 3번째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는 1년 전 오늘의 기록이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었다. 지렸지만 뿌듯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글을 썼다. 1년이 지났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부자다. 매일이 내 것이고 선택이 내 것이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편의점 일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신입 알바생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20대 청년에게 설명하는 자신이 신기했다. 나이는 50년 차이지만 일에서는 선배였다. 서예는 제법 실력이 늘었다. 선생님이 전시회에 작품을 내보라고 권했다. 정말요? 제가요? 네, 충분히 잘 쓰세요. 생애 처음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경험. 은행 부장 시절에도 못 느꼈던 성취감이었다. 기타는 이제 여행을 떠나요. 가시나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등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다. 공원에서 가끔 연주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들어줬다. 잘 치시네요. 박수를 받으면 부끄럽지만 기뻤다. 이혼은 6개월 전 정리됐다. 재산은 합의대로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미숙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딸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잘 됐네. 성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다. 연금과 편의점 급여를 합쳐 월 300만 원 정도.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필요한 것은 다 있었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었다. 건강도 좋아졌다.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먹고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몸이 가벼웠다.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1년 전보다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도 생겼다. 편의점 단골 손님 중 비슷한 나이의 퇴직자, 서예 학원의 동기들, 공원에서 만나는 노인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손주 민준이도 가끔 만났다. 딸이 데리고 오면 함께 공원에서 놀았다. 할아버지, 기타 쳐줘. 민준이가 졸으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러줬다. 할아버지 멋있어. 손주의 순수한 칭찬이 세상 무엇보다 값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네 가족이 성우의 오피스텔에 놀러 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성우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혼자 살려니 배울 수밖에.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딸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성우가 말렸다. 됐어. 내가 할게. 나도 이제 프로야. 딸은 아버지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치? 나도 놀라워. 저녁이 되어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성우는 베란다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혼자만의 밤을 맞이했을 때의 기억이 났다. 그때는 불안하고 쓸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노트를 꺼내 다시 글을 썼다. 퇴직 후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명예를 잃었지만 자존감을 찾았고, 안정을 잃었지만 모험을 얻었고, 가족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다. 68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우는 노트를 덮고 기타를 들었다. 서툰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여행을 떠나요. 목소리는 탁했지만 마음은 맑았다. 작은 오피스텔에 그의 노랫소리가 퍼졌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좋아요. 이웃의 응원이었다. 성우는 웃으며 다음 곡을 연주했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다. 크지 않지만 확실한 행복.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는 생각했다.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답은 명확했다. 그렇다. 100번이고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외로울 때도 있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명절에 혼자 밥을 먹을 때,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강요된 동거보다 선택한 고독이 나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예 학원 단톡방이었다. 내일 전시회 가시는 분? 여러 사람이 답했다. 저요. 저도요. 성우도 답했다. 저도 갑니다. 누군가 답장을 보냈다. 박 선생님 작품 보러 가야죠. 박 선생님. 그 호칭이 새로웠다. 은행 부장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그냥 박성우 선생님. 서예를 배우는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체성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전시회장에 갔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자신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자유. 그가 쓴 글씨였다. 서툴지만 힘이 있었다. 관람객 한 명이 그 앞에 멈춰섰다. 이 글씨 좋네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 정말요? 배운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1년 됐어요.
1년?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우의 말에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또 한 번 존중을 받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학원 동기들과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집에서 소주 한 잔씩 걸치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바쁘게 살아요. 일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부럽네요. 저는 집에서 와이프 눈치 보느라 바빠요. 한 동기가 웃으며 말했다. 다른 동기들도 웃었다. 맞아요.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산더미래요. 성우는 조용히 웃었다. 1년 전에 자신이 생각났다. 전 혼자 살아요. 이혼했거든요. 성우가 말하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언제? 1년 전에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니, 이혼을 최고의 선택이라니. 한 동기가 의아해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우면 차라리 혼자가 낫더라고요. 적어도 혼자는 솔직하잖아요. 성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그의 말이 각자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킨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유와 빵을 샀다. 계산대에 젊은 알바생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수고해요. 야근 힘들죠? 괜찮아요. 선배님도 하셨잖아요. 성우는 웃으며 나왔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아이고, 박 선생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전시회 다녀왔어요. 전시회? 대단하시네. 나는 집에서 TV만 봤어. 할머니도 뭐 배워보세요. 재밌어요. 이 나이에 뭘 배워. 늦었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늦은 거 없어요.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할머니 층에 도착했다. 그래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내리며 웃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 모든 게 자신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침대, 책상, 기타, 서예 도구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1년 전을 떠올렸다. 아내의 차가운 말, 집에서의 눈치, 가족 앞에서의 모욕.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겠지.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겠지. 그리고 언젠가 후회했을 것이다. 내 인생은 뭐였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이 새로웠고, 배움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다. 68세에 찾은 성장. 늦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는지도 몰랐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1년 전 첫날 찍은 사진. 텅 빈 오피스텔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리고 오늘 전시회장에서 찍은 사진. 자신의 작품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달랐다. 새 사진을 찍기로 했다. 침대에 앉아 셀카를 찍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이 밝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이 사진을 1년 후에 또 보면 어떨까?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늙으면 변할 수 없다고. 굳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증명했다. 68세에도 변할 수 있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였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다. 바로 나 자신을.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편의점 야간 근무, 아침 산책, 서예 연습, 기타 연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모든 순간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눈을 감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나를 떠나게 해줘서.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아이러니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성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평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성우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렇게 68세 박성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1년 전 집에서 쫓겨난 남자. 지금은 자유를 만끽하는 남자. 돈은 적지만 마음은 부자. 외롭지만 행복. 늙었지만 젊음. 그것이 그의 현재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대신 편한 티셔츠를 입었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서류 가방 대신 작은 백팩을 맸다. 모든 게 가벼웠다. 짐도 마음도 인생도. 현관문을 나서며 성우는 뒤를 돌아봤다. 작은 오피스텔, 자신의 성. 여기가 진짜 집이었다. 35평 아파트가 아니라 12평 오피스텔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유가 있는 곳이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1층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성우는 힘차게 대답했다.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스했다.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출근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노인, 등교하는 학생.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성우는 생각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기 인생을 산 건 1년밖에 안 됐다. 그래도 괜찮았다. 늦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년 1일째. 여전히 행복하다. 여전히 자유롭다. 여전히 배우고 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벤치 옆으로 비둘기가 날아왔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뿌렸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작은 기쁨이었지만 충분했다. 인생은 이런 작은 순간들의 모음이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서예 학원 동기였다. 박 선생님. 성우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건강, 취미. 평범한 대화지만 따뜻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다. 점심은 김밥 한 줄과 컵라면.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기타를 쳤다. 밤에는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성우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었다.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며 성우는 웃었다. 오늘도 시작이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고 삶이었고 행복이었다. 새벽 3시 조용한 시간. 성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1년 전 오늘 자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일을 하고 있었다. 땀을 흘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이게 바로 삶이었다. 편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쉽지 않지만 보람 있는 삶. 새벽 6시 교대 시간. 수고하셨어요. 아침 근무자가 인사했다. 네, 수고하세요. 성우는 편의점을 나섰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집으로 걸어가며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좋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좋아. 68세 박성호. 은퇴한 은행원. 이혼한 남자. 편의점 알바생. 서예 학도. 기타 연주자. 자유로운 영혼. 그가 가진 모든 정체성이 소중했다.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자신의 조각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빈집에 인사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고독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맛이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상쾌했다. 일한 만큼 받은 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피로. 성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내일은 뭘 할까? 기대가 됐다. 매일이 새로웠다. 68세에도 내일이 기대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었다. 눈을 감으며 성우는 감사했다. 모든 것에, 퇴직에도, 무시에도, 모욕에도, 이혼에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힘들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이 여정을 주셔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자유로운, 행복한 잠. 박성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모든 날들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은퇴 후 집에서 쫓겨난 남자. 1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한 남자. 그리고 지금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남자. 이것이 박성호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